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제니센그룹 다이아몬드 신경환 IBO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냥 외모로 봤을 때 되게 나약해 보이고 또 체구가 작아서 굉장히 여려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열정이 굉장히 뜨겁게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열정의 온도를 조금이나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운이 좋구나, 나는 운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시골에서 정말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업인이었고, 시골 농업인의 장녀로 태어난 거는 제가 빨리 이제 취업을 해서 부모님의 어떤 수고스러움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빨리 여상을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3이 되고 보니까 그때 분위기는 다들 대학을 가는 거, 대학을 누구나 가서 이제 어떤 미래를 설계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담임께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도 또 그런 대학에 대한 어떤 간절함은 있었지만, 또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을 또 배웠을 때는 너무 수고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앞에 제가 대학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운이 좋게 이제 농협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IMF 시작하기 직전 연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을 갔던 친구들은 시험난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보낸 걸 제가 보고, 그래도 정말 나는 운이 좋게 이렇게 또 든든한 직장을 또 만났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저에게 운이 왔었고, 제가 처음에 그 발령지가 면단위 농협이었고, 그 농협은 IMF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대도시의 어떤 직거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영의 위기도 오고, 급여 주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결산을 할 때 어려움마저 오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직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한 번의 운이 옵니다. 제가 농협 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농협 중앙에 인사과에 제가 파트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차장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인사이동이 되었으니 사직서는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그때만 해도 제가 나름 어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제가 또 시농협으로 나왔는데 아마 저희 전국 농협 중에 탑에 들어가는 정말 단단한 농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농협에서 제가 20년 이상 근무를 잘했고, 그때는 제가 그게 저한테 온 운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나한테 굉장한 운이 왔고 내가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운은 정말 사람과 함께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정말 좀 더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물질이나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조금 더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머뭇거리기보다 일을 저지르는 편이 낫다. 네, 모든 상황에서 머뭇거리거나 고민하다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운이 좋게도 승진을 할 때도 조금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 금융기관의 특성상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동을 해서 갔던 지점의 분위기는 이제 막 승진고시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구매하고 강의를 수강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저는 그때 아이도 어렸고 맞벌이다 보니까 뭐 승진에 대한 준비, 뭐 계획이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승진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저질러 보자, 나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직원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또 빠르게 승진고시에 패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운이 좋게도 저보다 이미 승진고시를 먼저 이렇게 패스한 분들이 대기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에 또 승진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단순히 운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을 배려했고 책임감 있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또 그런 기회가 운으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건 운이고 기회를 잡는 건 결국은 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빠르게 승진을 하고 나이가 어리고 빠르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퇴직했던 선배님들의 어떤 조언도 있었고 나의 노후가 굉장히 이제 100세 시대니까 길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의 노후를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이제 관심 있는 것도 찾아보고 이러다가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소소하게 준비해서 나의 노후 정말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문을 두드렸던 것이 제가 네트워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매출 1위 이 기업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아메이를 선택을 했었고 그 10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고 네트워크의 비전을 나름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나와서 이게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회사는 어떤 제품군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았고 이미 그 소비자 시장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여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단순 맛보기로 일단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린 나이에 책임자가 됐다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배로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건강에 타격이 왔었고 병원에서 급기야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저는 또 다행히도 업무에 복귀를 하고 그 순간에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이 젊음과 어떤 열정,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급여라는 지금 단순한 먹고 살기 바쁜 이 순간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엔젝타를 만났고 엔젝타는 제가 그동안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열심히 일했던 저에게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저의 몸에게 굉장히 큰 선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선물로 인해서 저는 또 한 번의 운을 잡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그러니까 저공비행 모드로 낮게 날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농협에 근무했을 때도 공공연하게 직원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튀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못하지도 말아야 된다. 너무 잘하면 일이 많아지고 또 너무 튀면 또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변화에 어떤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지고 또 더 좋은 기술과 업무 처리 방식이 등장해도 배우고 수용하려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의 잠재력이나 저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도전하고 뭔가 변화하고 이런 걸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현재의 안정된 직장과 지위가 미래의 경쟁력 측면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비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공격적인 경쟁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나의 안정적인 삶을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골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도 계속 넣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팀의 점수는 못해도 0점 또는 정말 골을 넣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비적인 팀의 점수는 잘해서 지켜야지 0점이고 어쩌다 골문을 내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려고 합니까? 최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정이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도전할 때 그냥 고민하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를 하고 꿈만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라면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도전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도 뭔가 선택을 할 때 제가 사실 이 엔젝타를 선택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었어요. 나의 노후를 시간의 자유와 어떤 경제의 자유에서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장님이시죠. 이분을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니 그리고 또 이분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툴을 제가 경험하고 보니 정말 생각이 굉장히 선택의 어떤 방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뭔가 읽는 거에 대한 어떤 사투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두렵지만 용기 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멀티레벨 마케팅 회사가 된 국제부 최초의 IT 프로그래머 중 한 명으로 멀티레벨 마케팅 산업에 종사하면서 20대 중반에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IT 프로그래머와 문제 해결사로 23개국을 여행하고 일하다가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국장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는 이 산업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하려는 강한 욕망 때문에 이 성장하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선택했다. 그 후 9년 동안 그는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중요한 사업 전략을 일하고 상담하고 배웠다. 그가 이 회사를
이 회사들 안에서 그리고 RBO들과 직접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러스홀은 그의 방대한 경험 덕분에 2003년 엔젝타의 문을 열었고 이후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재정립한 그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저희 회장님은 처음에 아메이에 20대 중반에 아메이 전산 직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개의 지사에 다니면서 프로그래머로 또 문제 해결사로 일을 하면서 굉장한 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더 많이 기여하려는 강한 욕망 때문에 이 성장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대기업들과 어떤 중요한 사업 전략을 교류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습니다. 그 방대한 경험 덕분에 나온 회사가 엔젝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위에 어떤 자범이나 어떤 부정적인 말들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좌절하거나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 그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다단계를 선택했어? 나 다단계를 안 해. 난 다단계 싫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비해야 합니다. 아니면 같이 공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 말이나 뭐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격은 내가 정말 멋지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정말 멋지게 바뀌어서 나에 의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더 실망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그렇게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을 단숨에 제가 접고 이 일을 선택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20년 후에 내가 정말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 시작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위기는 나의 스폰서도 나의 파트너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 뒤에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 큰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 기회를 놓쳐버릴까 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고 사장님들께서 정말 여기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기회라고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나 이렇게 네트워크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대한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월급쟁이가 아니고 뭔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일이 네트워커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네트워크가 되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열정의 지속성, 열정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거의 꺼져버린다면 그건 열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거는 단순한 설렘이라고 합니다. 이 열정을 끊임없이 내 한계를 넘어가서 그걸 넘어가다 보면 늘어나는 길이 보입니다. 저는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 그 열정에 남은 그 터널을 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장님들
이곳에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보다 나는 지금 성공으로 한 발짝씩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성공자의 자리에서 모두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